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나라를 넘어선 가족이라는 특별한 챕터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결속력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어릴 적에는 부잣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대저택에 살았고 우리 집에는 여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사도우미와 지방관리인으로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출신지나 다른 생김새는 크게 중요치 않았고 저와 잘 놀아주는 몇몇 도우미들과 친근한 관계를 쌓으며 즐겁게 놀곤 했습니다. 제가 많은 집안 일꾼들을 따르고 좋아하자 부모님은 어느 날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의도는 제가 많은 세계 정세를 궁금해하고 들으며 공부가 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저택의 큰 식당에서 모였고 다양한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날의 주인으로서 옷을 갈아입고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식사 도중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역시 미국 문화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로 노동자들과 더 격이 없게 지내고 그들과 저를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며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의 교육 방식은 참 멋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양성과 인종 간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미국과 타문화 간 연결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비슷한 가치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위치의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정을 지지하고 돌봐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한 이 경험은 나에게 큰 보람을 주었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보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미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시기였고 그 중에 한국에서 온 미화 씨도 있었습니다. 미화 씨는 제가 성인이 되었을 쯤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똑똑하다며 새로운 도우미를 뽑을 때 한국인을 적극 원하셨고 그렇게 미화 씨도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적응하고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함께 일하며 가족과 같은 존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우미들처럼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화 씨는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성격으로 우리 집에서 환영받은 일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미화 씨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고 내 마음은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티내지 않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화 씨가 우리 집에 일하러 온 목적은 가정을 돌봐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는 다양한 한국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미화 씨의 한국 요리를 조금 맛보다가 너무 맛있다며 그녀에게 한식상 차림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식사법을 알기 위해 미화 씨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미화 씨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설명해주며 우리에게 가까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정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휴가를 떠났을 때 집안의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휴식을 준다 생각하며 집을 비운 것입니다. 우리 집은 대저택으로 크기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이 없어진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고 없이 대학교 일정 때문에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평소와는 다르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로 집안이 정돈되지 않았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노동자들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내 집안을 찾아보면서 마침내 우리 집의 가장 인상적인 공간 중 하나인 대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보았던 광경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화 씨가 혼자서 대도서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화 씨는 책을 정돈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미화 씨에게 큰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화 씨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녀의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 가족이 집에 없어도 자발적으로 일을 했고 집안을 정돈해주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미화 씨의 인내와 성실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화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화 씨에게 왜 혼자 일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화 씨 모두가 쉬고 있는데 왜 혼자 일하고 있어요? 미화 씨는 미소 지어 대답했습니다. 저라도 해야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에 저는 감동하였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책임감은 저를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이 순간 이후 저는 미화 씨를 더 자세히 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대도서관에서 함께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서로의 가치관과 꿈,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미화 씨의 인내와 책임감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미화 씨 또한 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더 자주 미화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진 저와 미화 씨의 사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 모두 그들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지지하며 저와 미화 씨의 연애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화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특별했던 대도서관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앞으로 함께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제 인생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드디어 부모님에게 이야기 드리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은 걱정과 의심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두 분은 제가 미화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화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에게서 얻은 지혜와 가르침을 생각하며 제 결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미화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 책임감을 칭찬하며 그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지낸 시간 동안 그녀의 미소와 사랑스러움에 빠져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미화 씨 역시 우리 가정에서의 따뜻한 헌대와 배려심에 감동하였고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배운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제가 얼마나 사려 깊고 좋은 사람인지를 전달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보고 곧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부모님의 지지를 통해 더욱 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도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순간을 즐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가족에 더해야겠다는 공통의 꿈을 이뤄나갔습니다. 곧 우리는 저를 닮은 아들 하나와 미화 씨를 닮은 딸 하나를 가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들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자 두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양문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이 그러했듯 말이죠. 그러나 행복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깨졌습니다. 어느 유원지에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아이들이 잘 걸을 만큼 크고 믿음직스러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부부는 당혹스럽고 힘들지만 상황을 다루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찾고자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지지를 주고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유원지를 뒤지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드디어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가족에게 큰 안도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찾지 못한 것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을 찾지 못한 채로 남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은 다시 한번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으며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늙어가는 동안 우리는 딸을 그리워하며 여전히 그녀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딸을 찾지 못하였고 마음은 항상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들인 토마스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받았던 교육을 토마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어릴 적부터 세계여행을 꿈꾸는 탐험가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를 가보길 원했습니다. 우린 그 아이의 세계여행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을 잃었던 기억에 아이가 집 밖을 나갈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세계 문화를 탐험하며 사는 멋진 인간으로 성장하길 응원했습니다. 이웃들은 너무 위험하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냈지만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한국 여행만 한 5번을 넘게 다녀왔습니다. 토마스는 세계 각국을 가보았지만 한국처럼 계속해서 가보고 싶어지는 곳이 없다며 다녀올 때마다 극찬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한국 기념품이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토마스가 6번째 한국을 여행하던 중 뜻하지 않게 딸에 대한 정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어느 날 한 클럽에서 자신을 너무도 닮은 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토마스에게 매우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얼굴 표정, 심지어 미소와 눈빛까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대화하며 더 가까워지려 했다고 합니다. 사실 클럽에서 그 여자와 만났을 때 그녀에게 곧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미소 그리고 엄마와 닮았다는 사실에 토마스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까워져 갔습니다. 토마스는 그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유혹적인 미소에 매료되었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히 가족과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어릴 적에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어릴 적에 가족과 헤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마스와 그 여자는 서로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헤어짐과 그로 인한 아픔이 서로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가까워지며 마침내 서로가 가족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토마스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계속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벼랑간 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은 혹시 그 여자가 나의 잃어버린 동생일 수도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토마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가족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족 역사와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면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맞는 정보를 공유하며 토마스의 예상과 일치하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로써 토마스는 그 여자가 실제로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덜컥 말하기 전 자신의 부모님이 평생을 얼마나 가슴앓이하며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 우리의 검사 조직을 가지고 오고 검사를 맡기고 하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마스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부모인 우리에게 말도 못하고 한 달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마스와 딸이 함께 둘이 한 부모님의 친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토마스가 우리 딸 제인의 손을 잡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미리 그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믿을 수 없는 기분으로 제인을 기다렸습니다. 공항에서 토마스 곁에 선 제인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달려가서 딸에게 가 오열하였습니다.
그날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딸을 다시 안아볼 수 있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으로 살긴 했지만 평생 못 볼 수도 있다고, 어쩌면 이미 딸은 나쁜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딸이 어떻게 한국까지 흘러들어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제인도 어릴 적의 기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딸을 걷어 키워준 고아원에 그 이후로 매년 큰 돈을 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토마스가 한국을 다른 나라처럼 한 번만 다녀갔다면 딸을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아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사하여 한국에 매료되어 계속해서 방문하게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큰 우리 딸을 밝게 잘 키워준 따뜻한 한국을 기억할 것입니다.